나는 지금 40대 초반이야.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이름은 정희야. 남편 준수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데 일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만 해. 근데 이상했어.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가 너무 잦아졌거든. 시어머니는 늘 나를 쥐잡듯 잡았어. 밥이 짜다. 반찬이 별로다. 아이들 교육이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했어.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내가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꽃집 영수증이 나왔거든. 향수병 하나랑 장미꽃다발. 그걸 보고 나는 멍해졌어. 결혼 12년 동안 준수가 나한테 꽃을 선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어디선가 남이 받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물었어. 여보, 요즘 누굴 위해 꽃을 사? 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 회사 동료가 부탁해서 대신 사줬어라고 대답했어. 너무나 태연하게. 근데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 거짓말을 할 때의 그 미묘한 흔들림. 나는 알아챘거든. 며칠 뒤 준수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 나는 얼떨결에 그걸 열어봤지. 비밀번호는 애들 생일이더라. 손이 떨렸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메시지를 봤는데 꽃잘 받았어. 너무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보였어. 보낸 사람 이름은 혜영.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 그동안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도 차분한 척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결심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준수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 그는 근처 카페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혜영이라는 여자인 것 같았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가까워 보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증거를 잡아야 했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어. 그걸로 끝낼까도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너무 억울했거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게 둘 수는 없었어. 나는 혜영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우리 동네에 있는 꽃집 주인이었고 준수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더라. 그날 저녁 나는 준수에게 말했어. 혜영 씨 만나러 갔던 건 재밌었어? 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내 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이 준수 맞아. 그 혜영 씨랑 웃고 떠드는 당신. 내가 다 봤어. 이혼할 생각으로 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준수는 그제야 무너진 듯 보였어. 혜영과의 관계는 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쉽게 못하겠다는 그의 말이 어쩐지 더 비겁하게 느껴졌어. 지금 나는 준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 중이야.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몰아붙이고 준수는 내 눈치를 봐.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될 거야. 그날 아침이었어.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옷을 모아 세탁기에 넣는데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었어. 그건 내 속옷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본 적 없는 디자인의 팬티였어. 레이스가 덧대진 얇은 베이지색 팬티.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 손끝이 떨렸어. 이걸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아니야.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아이들 것일 리도 없고 시어머니가 입을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었어. 냄새를 맡아봤는데 생소한 향수 냄새가 났어. 비누 향이나 섬유 유연제 냄새와는 달랐어. 나는 그 팬티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 온갖 생각이 머리를 때렸지. 이걸 바로 준수에게 따져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찾아봐야 할까? 그러다 문득 이걸 숨기고
따로 모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작은 비닐봉지에 팬티를 넣고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 그날 저녁 나는 준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와서 오늘 저녁 뭐야? 하고 물었어. 나는 웃는 척하면서 물었지. 여보, 세탁기에 이상한 게 들어있던데 당신 거야? 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뭐가? 하고 되물었어.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보려고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 글쎄, 못 보던 팬티가 하나 섞여 있더라고. 당신 회사에 누가 맡겨둔 거라도 있어. 그 순간 준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 아주 미세했지만 나처럼 오랫동안 한 사람을 봐온 사람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아. 그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아마 회사에서 누가 실수로 내 옷에 섞인 것 같아. 별일 아니야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웃었어. 별일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 그는 대화 주제를 얼른 바꾸려 했지만 나는 그 팬티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날 밤 준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의 가방을 뒤졌어. 그 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나는 작은 포장지가 있었어. 열어보니 여자용 향수였어. 팬티에서 났던 향과 똑같은 냄새. 그걸 보고 숨을 삼켰어. 더 이상 오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졌지. 내일 나는 그 팬티를 가지고 혜영의 꽃집을 찾아가기로 했어. 만약 그녀가 부인한다면 내가 직접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 생각이었거든.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영의 꽃집으로 갔어.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꽃향기가 온 가게를 채우고 있었어. 그런데 그 향기가 바로 그 팬티에서 나던 향과 똑같았어. 혜영은 카운터 뒤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 고운 얼굴에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어. 안녕하세요. 나는 일부러 밝은 척하며 말을 걸었어. 혜영은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라고 했어. 나는 가방에서 팬티를 꺼내 들었어.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그 물건을 그녀 앞에 내밀었지.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 이거 혹시 당신 거야? 혜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딱 들렸지. 나는 한 발 더 다가섰어. 내가 남편 셔츠에서 이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 향수 냄새도. 혹시 당신 가게에서 파는 건가? 혜영은 시선을 회피하며 머뭇거렸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며 뒷걸음질 치더라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 내 남편이 당신 가게에서 꽃을 사고 당신에게 향수를 사다 주고 이제는 팬티까지 섞여 나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제야 혜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감정이 있었어요. 감정?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 감정? 내 남편한테 감정을 품었다고?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애들한테, 나한테, 우리 가정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혜영은 고개를 떨구며 준수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변명했어.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어. 그게 핑계가 돼. 당신도 어른이잖아. 그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잖아. 나는 그녀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팬티를 그녀 카운터에 던져버리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손이 떨렸어.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지나갔어. 준수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끝내야 하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준수를 마주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어.
혜영과 당장 끝내.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끝이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후회나 반성은 찾을 수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어. 이 결혼 생활이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끝날지. 아직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준수와 대화를 끝낸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머릿속에서 혜영의 떨리는 목소리와 준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맴돌았지. 끝내겠다는 그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이미 그를 의심하는데 깊숙이 빠져버린 상태였거든. 다음 날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조사를 시작했어. 혜영의 꽃집을 찾아갔던 그날의 CCTV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 내가 찾아간 건 바로 그 꽃집 옆에 있는 카페였어. 카페 주인은 친절하게도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핑계를 대자 CCTV 영상을 보여줬어.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 준수가 꽃다발을 들고 혜영의 꽃집으로 들어가더니 혜영과 다정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 그 손짓, 그 표정. 너무 가까웠어. 그걸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또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지. 나는 영상을 저장해두고 집으로 돌아왔어. 내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오해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 준수에게 따질까? 아니면 혜영을 찾아가서 다시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지? 이 결혼에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날 저녁 나는 준수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영상을 보여줬어. 그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상 속의 자신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나는 물었지. 이제 말해봐. 당신은 정말 끝낼 생각이 있었어? 아니면 나한테 계속 거짓말할 생각이었어? 준수는 침묵했어.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 그의 입에서 변명이 나오길 바랐던 내 자신이 우스워졌지. 대답 좀 해보라고. 나는 소리쳤어. 그런데 준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 끝내려 했어. 하지만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한마디가 나를 폭발하게 했어. 끝내려 했다. 그러면서 꽃을 사고 팬티까지 우리 집에 들여놓고 그렇게 행동했어. 이게 내가 말하는 끝내려는 노력이야. 준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 눈물도 나지 않았어.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혜영은 그 뒤로 꽃집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준수와의 관계도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게 나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이제 중요한 건 나 자신, 그리고 아이들이었어. 나는 마침내 스스로를 위해 문을 열었어.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내 손은 생각보다 덜 떨렸어. 내가 그동안 겪은 상처와 분노가 이 도장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쓸쓸한 기분이 몰려왔어.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 엄마, 아빠랑 왜 떨어져 살아? 우리도 친구들처럼 같이 놀러 가면 안 돼? 아직 말도 못한 아이들의 물음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이들이 나중에 원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밀려왔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준수가 나에게 준 상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거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 그날따라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어. 준수가 다 말했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내가 그동안 준수랑 고생한 건 알지만 어떻게 아이들 생각을 안 하니?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 어머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싸우고 서로 믿지도 못하면서 사는 게 아이들한테 더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고개를 돌려버리면서도 뭔가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어. 나는 그 표정을 보고도 이상하게 후련했어.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지. 그날 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니 결혼 전부터 내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 며칠 뒤, 나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했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셋집을 구했거든. 방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딱 적당한 공간 같았어. 준수는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했어. 당신이 만든 선택이야. 나한테는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런 울림도 없었어. 새로운 집에 짐을 풀면서 나는 문득 거울을 봤어. 내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첫 식사를 하면서 나는 웃음을 지었어.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어. 이제 내 삶은 비록 조금 더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태영의 꽃집이 아닌 내 삶에 진짜 장미를 피워내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서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된 일상이 시작됐어. 아이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새 방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자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지. 작은 방에 책상 하나만 놓았는데도 아이들은 마치 자기만의 왕국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감이 남아있었어. 준수가 정말로 우리를 놔줄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 결국 한 번은 다시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됐어.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어보니 준수가 서 있었어. 그는 다소 초췌해 보였고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 아이들 보러 왔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이미 달려나와 아빠 하고 소리쳤어. 아이들은 준수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했고 그의 다리에 매달리며 좋아했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잠시 갈등했어. 잠깐 들어와요.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준수는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 하지만 나는 한 발짝 떨어져 앉아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준수는 때때로 나를 힐끔힐끔 보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외면했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정희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지. 생각해 볼 건 없어. 난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내린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어. 준수 씨도 알잖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볼 수는 없을까? 내가 실수했지만 그게 완전히 끝일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 아이들을 위해 그 말을 할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냉정하게 문을 열고 말했다. 돌아가요.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난 당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 이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뒤를 쫓아오는 그림자처럼 준수가 내 삶에 남아있다는 게 답답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준수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대신 그의 변호사로부터 아이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서류가 날아왔지. 그걸 보면서 나는 알았어. 준수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걸. 나는 서류를 읽고 합의서에 서명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움을 끌고 갈 필요는 없었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 작은 집, 두 아이, 그리고 나 자신.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다시 피워낼 거야. 진짜 나로서 살아갈 날들이 시작됐으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내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퍼질 때마다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어. 준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나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 이제 그와의 관계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책임으로만 남아있었지. 그가 다시는 내 삶을 흔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 어느 날 나는 혼자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 하늘이 왠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속삭였어. 이제 넌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 그곳에 비친 내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 더 강해진 눈빛, 더 단단해진 표정. 나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제 나는 내 발로 서 있었으니까. 삶은 여전히 어렵고 때론 외롭겠지. 하지만 이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야.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행복을 찾을 날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작은 순간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추억이 될 거라는 걸 믿어.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고. 내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나는 오늘도 그 결심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